오늘 밤도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어나실 예정입니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소변은 이미 전립선이 굳어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자위를 주기적으로 잘 해주시면 이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남성 전립선 질환만 연구하고 치료해 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서현 원장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제가 분명히 깨달은 사실은 단 하나. 이 문제는 약이나 수술이 아닌 누구나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 전직 시내버스 기사였던 박노식 씨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잠을 설치고 낮에는 피곤해 지쳐 집 밖 활동조차 꺼리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하자 밤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고 2달 후에는 아침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원장님, 다시 살아난 기분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단 하나의 습관만 지켜주셔도 평생 괴롭던 야간뇨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과 암에 대한 불안에서 자유로워지고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릴 앞으로의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남성분들, 전립선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별다른 통증이나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아프면 가슴이 조이고 위장이 안 좋으면 바로 속이 쓰리지만 전립선은 웬만큼 나빠질 때까지는 묵묵히 버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소변줄이 가늘어진 거겠지 하고 방심하다가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병원을 찾곤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환자 정세환 씨가 그랬습니다. 은퇴 후 동네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시던 분인데 소변이 시원치 않아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밤마다 2~3번 깨는 일이 늘어났지만 늙으면 다 그런 거지 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아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전립선이 돌처럼 굳어 요도를 완전히 막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전립선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변해갑니다. 딱딱해지고 커지면서 소변기를 압박해 배뇨 장애를 일으키고 염증과 세균은 내부에 쌓여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처음엔 불편함 정도로만 느끼다가 나중에야 심각성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것,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전립선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남성분들, 전립선은 단순히 소변길 옆에 붙어 있는 작은 기관이 아닙니다. 정액의 일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마치 작은 공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공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생산만 한다는 겁니다. 출구를 통해 제때 배출되지 못하면 오래된 분비물이 전립선 안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쌓인 분비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분이 변하고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그 결과 전립선 내부는 염증과 석회화가 진행되며 점점 딱딱해집니다. 마치 깨끗하던 저수지에 물이 고여 썩어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녹조가 끼고 악취가 나듯 전립선 안의 노폐물도 썩으면서 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몸의 전립선은 창고가 아니라 공장입니다. 계속 생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불량품이 쌓여 결국 기계 전체가 멈추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5세 김창수 씨, 제조업 공장에서 평생을 현장 소장으로 일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 전립선 문제로 고생하시면서 처음엔 소변이 시원치 않은 정도로만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배출을 소홀히 한 결과 전립선이 달걀만큼 커져 요도를 심하게 눌렀습니다. 소변 줄기는 가늘어지고 방광은 늘 긴장 상태가 되었으며 결국 발기력까지 떨어져 아내와의 관계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배뇨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쌓인 노폐물이 전립선을 딱딱하게 만들고 그 결과 소변길이 막히며 남성의 자신감까지 빼앗아가는 무서운 도미노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단순한 비유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진행된 의학 연구들이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주기적인 배출이다. 몇 해 전 제가 참석했던 국제비뇨기과 학회에서 발표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려 2만 명이 넘는 남성을 20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였는데 한 달에 21회 이상, 즉 이틀에 한 번 꼴로 배출하는 남성들은 한 달에 4에서 7회 정도만 배출하는 남성들보다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33%나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전립선은 매일 새로운 분비물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제때 배출되지 않으면 오래된 분비물이 쌓이며 세균의 온상이 되고 염증과 비대증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배출하면 전립선 내부가 청소되고 새로운 분비물이 건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환자가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정세환 씨는 야간뇨 때문에 매일 피곤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는 처음에 약물 치료만 믿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출 습관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고 실천하도록 지도한 지 2개월. 밤에 깨는 횟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소변 줄기 또한 눈에 띄게 강해졌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님, 약보다 확실한 건 제 몸 스스로였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전립선은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주기적인 배출이라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남성분들, 이제 원리를 알게 되셨으니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지도해 온 방법은 결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누구나 집에서 큰 비용이나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첫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따뜻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가장 잘 이완됩니다. 따라서 배출을 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친 직후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전립선을 둘러싼 근육과 혈관이 풀어져 배출이 훨씬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했던 많은 환자분들이 샤워 후에 실천했을 때
확실히 더 편안하고 효과적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자세입니다.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고 아랫배와 골반의 긴장을 완전히 풀 수 있는 자세가 좋습니다. 침대에 반쯤 누워 있거나 소파에 편하게 기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무릎 밑에 작은 쿠션을 받치면 허리와 골반이 더 편안해져 전립선이 이완되는 효과가 큽니다. 셋째,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끝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쾌락이 아니라 완전한 배출입니다. 최소 10분 이상 천천히 몸의 감각을 깨우고 긴장을 풀어내며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배출이 불완전해지고 전립선 안에 오래된 분비물이 남아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환경 자세 시간만 지켜도 전립선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전직 공장 소장이었던 김창수 씨도 이 원칙을 꾸준히 지킨 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을 뿐 아니라 아내 앞에서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남성분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립선을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단순히 배출만 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자극하고 어떤 부위를 함께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오직 성기의 끝부분만 자극하는 데 집중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전립선 내부의 오래된 분비물이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고 일부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전립선에 쌓인 노폐물을 깨끗이 비워내려면 성기 전체와 뿌리 부분, 그리고 고환과 항문 사이의 회음부까지 부드럽게 자극해 주어야 합니다. 이 회음부 바로 안쪽에 전립선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은퇴한 우체국 직원 정세환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수년간 야간뇨로 고생했지만 배출 습관을 바꾸고 회음부 마사지를 함께 하도록 지도한 뒤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2달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3회에서 1회 이하로 줄었고 무엇보다 소변을 보고 난 뒤 속이 시원해지는 경험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원장님, 그동안은 늘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아 답답했는데 이제야 속이 뚫린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한 부분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립선이 실제로 위치한 회음부 주변까지 넓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꾸준히.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전립선의 긴장이 풀리고 배출이 훨씬 더 완전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조금 더 섬세한 기술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늘리고 부위를 넓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멈춤과 호흡을 통해 몸의 반응을 조절해야 훨씬 더 깊고 완전한 배출이 가능합니다. 사정이 몰려오는 순간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대로 밀어붙여 빠르게 끝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잠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극을 중단하고 코로 깊게 들이마신 뒤 입으로 길게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해보십시오.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전립선이 이완되고 그 안에 고여있던 분비물이 더 완전히 배출될 준비를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환자분들께 숨은 조절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물이 갑자기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면 일부는 그대로 고여 남을 수 있지만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압력을 조절하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시원하게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전직 버스 기사였던 박노식 씨도 처음에는
이 방법을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호흡과 멈춤을 반복하자 한 달이 채 안 되어 소변 줄기가 훨씬 굵어지고 배출 후 개운함이 커졌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예전엔 마치 수도꼭지가 막힌 것처럼 답답했는데 지금은 댐을 열어 젖히는 것처럼 시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급하게 끝내는 것은 불완전한 배출을 만들고 불완전한 배출은 전립선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멈춤과 호흡을 통한 조절이야말로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윤활과 안전 수칙입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전립선 건강을 지키려다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와 점막은 점점 건조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마찰이 반복되면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심하면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전립선과 연결된 요도 입구가 자극을 받으면 세균이 침투해 급성 요도염이나 전립선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누, 바디로션, 침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피부를 자극하거나 화학 성분 때문에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안전하게 전립선을 지키려면 반드시 인체에 무해한 수용성 윤활제나 코코넛 오일 같은 순수 식물성 오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피부를 보호하고 마찰을 줄여 부드럽고 안전하게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전직 공장 소장 김창수 씨도 초기에 잘못된 습관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집에 있던 바디로션을 사용하다 심한 따가움과 화끈거림으로 결국 병원을 다시 찾아오셨죠. 제가 올바른 윤활제를 권해드린 후부터는 통증 없이 훨씬 편안하게 배출 습관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립선 건강을 위한 배출 훈련은 절대 부끄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을 피하고 안전 수칙을 지켜야만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습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황금 주기와 규칙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너무 자주 하거나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국내외 대규모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일주일에 2, 3회가 가장 건강한 주기라는 사실이 공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전립선이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해 오히려 피로가 쌓이고 너무 뜸하게 하면 노폐물이 그대로 쌓여 염증과 비대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은퇴한 우체국 직원 정세환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분은 한동안 증상이 좋아지자 매일같이 습관을 이어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개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립선 부위의 뻐근함과 피로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주기를 조절해드린 뒤 다시 일주일에 2, 3번만 꾸준히 실천하자 불편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배출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횟수의 강박을 가지기보다는 내 몸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리듬을 찾고 그 리듬을 지켜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꾸준함과 적절함이 전립선을 평생 젊게 유지하는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배출 습관의 기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효과를 몇 배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보조,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온열 자극입니다. 배출을 시작하기 전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아랫배와 회음부에 5분 정도 올려 두십시오.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전립선을 둘러싼
근육과 혈관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배출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마치 꽁꽁 언 수도관을 녹이면 물이 시원하게 흘러나오듯 전립선도 따뜻함에 반응의 수문을 열어줍니다. 둘째, 호흡과 함께하는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출 순간에 숨을 참습니다. 하지만 숨을 참으면 몸이 긴장해 전립선이 오히려 수축됩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 긴장이 풀리면서 전립선이 이완되고 배출의 개운함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셋째, 마무리 운동입니다. 배출이 끝났다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누운 상태에서 소변을 참는 듯한 느낌으로 항문 주위 근육을 10초간 조였다가 풀어주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십시오. 이른바 케겔 운동인데 전립선 주변 근육을 강화해 남아있는 분비물을 깨끗이 짜내주고 다음번 발기력과 배출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전직 버스 기사 박노식 씨도 이 보조 비법을 더한 뒤 밤마다 화장실 가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라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보조 비법은 사소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전립선 건강을 아니 2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립선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잘못 실천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안전 수칙과 금기 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 강박과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2, 3회가 가장 적당하다고 말씀드리면 일부 환자분들은 달력에 날짜를 적어두고 의무적으로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즐거워야 할 시간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심리적 압박으로 발기력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몸이 원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윤활제 사용은 절대 금지입니다. 비누나 바디로션을 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은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 요도 입구를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작은 서점을 운영하시던 정세환 씨도 잘못된 방법으로 심한 요도염을 겪고 난 뒤에야 저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반드시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수용성 윤활제나 코코넛 오일 같은 순수한 식물성 오일을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셋째, 통증은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배출 중이거나 하고 난 후에 전립선 부위나 고환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급성 전립선염이나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면 병을 키우는 겁니다. 이럴 땐 반드시 훈련을 중단하고 가까운 비뇨기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철칙만 지킨다면 전립선을 살리는 건강 습관은 평생 안전하고 강력한 치료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비밀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소변 문제 하나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깨던 잠이 사라지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전직 공장 소장이었던 김창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밤새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 손주랑 놀아주는 게 즐겁습니다. 전엔 짜증만 났는데 요즘은 삶이 다시 웃음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립선 건강을 회복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변화입니다. 단순한 배뇨, 개선을 넘어 자신감, 활력, 면역력, 가정의 행복까지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원리와 방법은 거창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집에서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평생 건강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도 그냥 불편함을 참고 넘기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전립선 건강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영상을 마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는 건강을 되찾는 기회가 됩니다. 남성분들, 저는 30년 넘게 이 길을 걸어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서현 원장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모든 밤이 평온하고 모든 아침이 상쾌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